해석합니다. 오늘 6월 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변동성이 좀 크죠. 이 변동성이 코스피는 크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옵션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옵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프리미엄 제거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기를 앞두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이런 변동성이 좀 생기곤 합니다. 그 프리미엄을 빼서 가격이 떨어지면 옵션 매도자에게 이익이 가는 거죠. 매수가 아니고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 옵션 포지션은 코스피와 연관이 돼 있고 이 기초 자산이 이제 코스피니까 코스닥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감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도 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함께 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3% 하락을 했어요. 3247포인트. 어제 종가상 신고가가 같고 아직도 좀 신고가 부근에 코스피 시장이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986포인트로 0.03%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전고점까지 올라왔고 어제는 종가상 뭐 신고가까지도 좀 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수는 이제 전고점이 왔고 넘어서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코스피 시장은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데 내 계좌는 최고가가 아니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들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내 계좌 자체는 많이 올라온 게 없는데 지수는 많이 올랐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누가 봐도 주도주 그리고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1월이 고점이었어요. 1월이 고점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왔던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주도주 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겠죠. 95,000원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가격에 와 있고 그리고 좀 핫했던 2차 전지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한번 보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이 부분에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어요. 수익률 자체가 주도주 군에서 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 지금은 매수세가 붙어서 다시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게 좀 시장에 내 계좌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이유죠. 삼성 SDI도 보시면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죠. 뭐 주도주 종목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 보다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지금 자동차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대형주군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제일 낮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직도 현대차를 보면은 좀 한참 못 미쳐요. 이때 애플카 이슈 나오고 여기서 하락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지수보다 주도주 업종 군들이 한참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좀 견인을 했던 뭐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도 여기서 지금 좀 이렇게 밀린 그런 흐름이고 뒤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산업재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 이제 대장이죠. 여기까지 좀 내려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시세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업종들이 신고가를 가고 좀 랠리를 가고 해야지 지수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서 계좌도 같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지수 자체로는 올라왔지만 주도를 하는 업종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낙폭과대로 많이 떨어진 쪽에서 좀 올라오고
여태까지 못 오른 종목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수를 좀 만들어준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된 것이고, 주도 업종이 탄생을 해서 계속 끌고 가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돈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시장을 끌어가기보다는 돈이 막 분산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금이 분산돼서 각계전투예요. 여기 들어왔다가 수익 내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지금은. 작년처럼 오르는 쪽, 뭐 성장주, 뭐 이렇게 잡아서 쭉 끌고 가면 수익이 났던 작년인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뭐 후속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고,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 계속 비싸게 사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이유는 뭐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슈들도 많이 있죠. 지표들, 뭐 CPI도 이제 목요일에 나올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또 나스닥이 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목요일에 만기일이 있고, ECB 유럽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또 돈을 풀어줄까? 좀 유동성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게 지속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요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페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에 소통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장이고,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죠. 옐런이 그냥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페드 연준 의장 출신입니다. 연준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 소통을 했을 거예요, 연준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뭐 금리 인상 발언도 하고,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직 일시적이다, 뭐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뭐 테이퍼링을 생각할 시기도 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한두 명씩 또 얘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시장을 막 충격을 줘서 이렇게 막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2013년에 파월 의장이 했던 실수를 또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연준은 회사채를 올해 안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회사채 매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던 것을 매각을 하겠다. 이게 뭐 테이퍼링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신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RRP라고 있어요. RRP. 역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여기 있습니다. 페드가 있어요. 페드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풀죠. 채권을 매입을 해주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건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제 은행들이 단기간에 굴릴 수 있는 돈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현금을 예치를 하고 채권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소정의 이자를 받는 거죠. 0.064%인가로 알고 있는데, 엄청 그 금리도 낮죠. 단기 금리도 낮은데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페드로 다시 이게 흡수가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뭐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페드에서 이걸 매입을 해준다. 그리고 또 뭐 유동성이 너무 넘치고 지금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굴릴 데가 없다. 단기간은 이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페드 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결론은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다. 페드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추이를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400억 달러 매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또 800억 달러로 늘렸어요, 연준에서. 돈 더 가지고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 뭐 6월 FOMC에서 이걸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도 흘러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도 그래요. 이제 미국 장도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돈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주식시장에선 더 이상 막 빠르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고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왜? 계속 물가가 오르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공포감,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고 돈은 시중에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넘치니까 다시 페드 쪽으로 자금이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장 끝나고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서 잘 나오게 되고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정도 예상치 좀 하회하고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 시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또 충격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흔들리겠죠. 시장은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고점에 있어도 좀 만기일도 앞두고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앞두고 ECB 정책 K에서 유럽 중앙은행인데 얘네들도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죠. 여기서 더 금리를 인하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풀어주는지 아니면 돈 푸는 걸 계속 유지를 해줄지 이런 걸 계속 시장은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고점까지 와 있어도 빠르게 원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고점 와서 못 따라오게 하려면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다. 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경제가 좋아서 주식이 올라온 게 아니죠.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죠. 유동성으로 올라온 시장이 지금 유동성을 더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빨리 좀 해결을 하려면 아예 뭐 테이퍼링이 나와서 매를 맞든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시장에 뭐 가격 매력이 다시 생긴다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뭐 5월, 6월, 7월 5월 달부터 이랬으니까 6월도 그러고 7월도 그러고 그러면 계속 이런 흐름이 뭐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전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위험하다면 주식을 다 팔고 현금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50대 50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50%, 주식 50% 해서 시장이 어떻게, 어떤 지표가 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갑자기 충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비는 무조건 해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식 100%를 갖고 있으면 정말 가격 매력적인 구간이 오고 매를 맞아버렸어요. 하면은 이때 내가 그 현금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할 수 있고 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주식 100으로 갖고 있으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대로 이제 매를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또 100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계속 유입은 됩니다. 유동성이 미국에서 계속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유입이 되고 앞서 이제 보여드렸죠. 단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너무 넘쳐서 연준으로 다시 흘러가는 역으로 RRP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시중엔 많아요. 단지 이게 주식시장으로 급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프앤 하프예요. 계속적으로. 주식 반, 현금 반 가지고 가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 내가 매수를 하고
철저하게 지금은 따라가지 말고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만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절대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고 그런 행동은 지양하셔야 된다. 그냥 막 주식 들고 그냥 물려서 가지고 가는 건 이제 작년에 끝난 거고, 그거는 이제 정말 모르고 아니면 정말 몇 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리스크 관리할 때는 하고 깨먹지 않을 때는 깨먹지 말아야 하고, 사실 이번 1월 이후로 뭐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었어요. 다만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4월 구간에 포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저도 말씀 많이 드렸죠. 뭐 플랜트나 뭐 조선주나 이런 쪽, 그리고 철강주 이런 쪽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뭐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다. 성장주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수익이 전혀 못 났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 이제 손실 보지 않고 깨먹지 않는 것도 정말 선방하는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표도 확인을 하고 잃지 말고 그냥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탠스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보고 포스코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저점을 기술적으로 먼저 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저점끼리 이으면 이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N자형으로 주식은 N자형으로 목표치가 나오니까 이런 구간이 왔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좀 기다리고 아무 때나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히 기다려서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 그때 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조선주 수주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주량을 올해 목표치 50% 이미 넘어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다만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뭐 이때야 뭐 워낙 쌌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도 이제 되었던 건데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막 이런 구간이 왔어요. 저기 내가 방어하고 기다리다가 그럼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이 정도에 오면은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면은 또 반 챙겨줘야 되고 전고점을 넘어가게 돼서 안착을 하면 다시 시세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세요. 뭐 수주량, 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구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격 매력이 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잘 맞춰 놓으면은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반 챙겨주고 다시 반은 전고점 넘어가는지 넘어가서 안착을 하면 다시 여기 시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시장 상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런 전제는 이제 CPI가 뭐 잘 나오게 돼서 미국장이 좀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그렇게 이 전략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완전 지금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그런 게 같이 합심이 돼서 맞춰졌을 때 내가 그런 급소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를 보면은 포스코가 좀 N자형의 목표치는 좀 약간 못 미치는데 여기서 지금 하단 추세까지 왔어요. 오늘 그러면서 좀 캔들이 양봉이 나왔죠. 밑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 나와서 기술적으로는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이 캔들로서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뭐 거래량은 아직 부족해요. 거래량이 좀 늘었으면 더 완벽한 거였는데 얘를 보면은 하단 추세는 이제 왔지만 여기서 지금 N자형 목표치를 보면은 약간 못 미쳐요. 그렇죠. 저는 한 121선 여기 부근 요 정도 이렇게 오면은 딱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캔들이 좀 나왔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철저히 기다렸다가 내가 좀 안정적으로 확실히 내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좀 모아가자 좀 생각을 합니다.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구간에
내가 좀 분할 매수해서 모으면은 이 가격 매력이 단기간에 이게 생긴 거죠. 41만 원에서 32만 원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 여기 이제 넘어가는지 또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면은 반 챙겨주고 넘어가면 다시 또 시도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추세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단 추세까지가 오면은 목표치까지 하단은 이제 온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하단 추세를 저점을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도 N장 목표치로 이 정도 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단가를 맞춰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역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캔들상으로는 좀 반등권에 왔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은 계속 산 넘어 산이고 고비를 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안 오면은 안 하면 됩니다. 안 오면은 내가 그냥 보내주면 되죠. 내가 손실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조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 주식 100%가 아니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고비가 있는 시점이고 누가 이제 비싸게 사주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매력에서 확실히 빠졌을 때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깨먹지 말고 손실 보시면 안 된다. 이 구간 잘 지켜놓고 가면은 정말 머지않아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중요한 말씀도 좀 많이 드렸어요.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주식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내가 좀 마음이 잘 잡혀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